이게 이제 사실은 창업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예산을 이제 주고 있죠. 우리한테 실제로 주고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창업 지원 사업을 하려면은 그 창업의 요건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창업의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이제 몇 가지 그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주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업종의 그 기존에 이제 창업한 업체 회사의 그 업종과 그 이후에 그 창업한 회사의 그 업종이 달라야 된다든지, 이게 이종이죠. 이종 창업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창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앞뒤가 바뀐 건데,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창업 지원 사업이 워낙 그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요런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요런 것들 이제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사업 규모 정도만 잠깐 보고 가면 그죠? 이게 꽤 지금 그래도 늘었죠. 예, 늘은 상황이고요. 점점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고 보면은 25년도만 이제 좀 줄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24년도에 예산 줄이면서 여기 보면은 유일하게 줄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는 공고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안 나온 상태고, 지금 보면은 491억 원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보면 공고가 나오면 이제 최대 이제 7천까지 준다. 이렇게 이제 공고가 나오거든요. 나오는 거는. 최대 7천까지 준다. 이렇게 공고가 나오는데, 보통 보면은 평균적으로 7천은 안 나오고, 평균적으로 예비 창업은 이제 5천 정도 이렇게 나와요. 5천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테크트리는 탈 수는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자녀분이 이제 청창사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잖아요. 청창사하고 여기 이제 예창을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이템이 중복이 되면 하나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중복이 안 되면 이 청창사는 원래는 창업 3년 이내, 그러니까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둘 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올해는 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업을 안 한 상태의 그 대표님들은 이렇게 해서 청창사하고 이렇게 이제 예창하고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어디는 붙고 어디는 또 떨어져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막 수능처럼 점수가 나와서 위에서부터 이제 학교 순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붙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청창사에 붙었다 그래서 예창에 또 붙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창에 붙었다 그래서 청창에 또 붙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디는 붙고 어디는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하는 게 이제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넣는 거예요. 실제 근데 청창사가 조금 더 많이 주죠. 청창사가 한 7천에서 한 8천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예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화 자금이 조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업자를 내면 초기 창업 패키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신 대표님 중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창업 7년 이내인데 그 창업 기업 확인서가 없는 대표님들은 이 창업 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 기업 확인서 발급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창업 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잠깐 보고 가면,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잠깐 보면은, 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급을 받는 거고, 여기, 여기 보면 발급을 여기에서 받는 거고, 사업기업 확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사용 매뉴얼하고, 맞춤형 서비스하고, 뭐, 이렇게가 콜센터하고 원격 지원 요소하고 다 돼요.
이거를 이제 사실 미리 발급을 받아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빠르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막 밀리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달라요, 저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천안에서는 좀 빨리 나오고 서울 경기는 좀 늦게 나오고 막 요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좀 저거를 이제 지원을 저기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업력 3년 이내고요. 다시 들어와서. 원래 요거 지원하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하면은 같이 이거 지원하는 거예요. 창업 중심 대학 이게 똑같이 예비, 그다음에 초기, 그다음에 도약 이렇게 같이 세 개가 똑같이 나와요. 여기도 그러니까 요거 지원하고 그럼 보면 1번 요거 지원하고 그다음에 요거 지원하고 그다음에 창업 3년 이내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거 청창사 요거까지 이제 같이 세 개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R&D라 그러면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까지 제가 이제 첫 번째 1월 1일 날 강의했던 거잖아요. 요거까지 이제 같이 지원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얘는 R&D이기 때문에 그 R&D는 기본적으로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금이 주어지는 거는 연구개발 비용이죠. 엄밀히 말하면 연구개발 비용이고 비고 연구개발 비고 얘는 연구개발을 하라고 3단계에서 7단계까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형태로 이제 이걸 위해서 이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쓰든지 아니면 재료비를 쓰든지 제작비를 쓰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제품을 만드는 형태까지의 비용을 쓰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기술 개발비라고 보면 돼요. 연구 개발비 정확하게 연구 개발비고 연구개발비고 정확하게 얘는 지금 보면 명칭이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죠.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얘는 지금 보면은 사업화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얘는 연구개발비 소유명세서고 얘는 사업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연구개발하라고 자금이 주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아이템이 이미 완성된 이미 이제 개발된 상태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화하고 말 그대로 이제 사업화 시킬 거냐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임대료도 되고 그래요. 어떤 사업들은. 근데 이제 연구개발비는 말 그대로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이템이 다 개발된 상태여도 상관이 없고 사업 계획서에도 그 개발된 상태의 그 아이템을 사업화 시키는 형태로 사업 계획서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연구개발비고 TRL 척도로 보면 3단계부터의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고요. 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현실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매출이 있으면 좋냐? 아니면 이제 뭐 4대 보험 가입자가 많으면 좋냐? 아니면은 그 투자받은 이력이 있으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투자받은 이력이 있으면 좋고요. 4대 보험 가입자가 있으면 좋고 매출이 많으면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매출보다는 투자 이력이 요즘 최근에는 많이 좌우를 해요. 투자 이력이 최근 많이 좌우를 하고요. 초기 3년 이후 이내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 매출은 큰 영향은 없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 사대보험 가입자가 이게 뒤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조금 있다가 좀 더 보겠지만 팀 역량을 적는 부분이 있어요. 팀 역량을 적는, 그러니까 사대보험 가입자가 막 들어가고 있지는 않으나 팀 역량을 적는 부분에 한 명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자도 많으면 좋은 거는 맞아요. 예, 그거는 맞는데 이게 여건이 다 창업 3년 이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없다라고 해서 선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이력이 여기선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매출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매출이 중요합니다. 창업 도약은. 얘는 3년에서 7년 이내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얘는 매출이 중요해요. 매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도약 같은 경우에는 최대 뭐 3억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얘는 2억에서 2.5억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굉장히 사실 큰 금액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업 시행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2.5억 주면은 예를 들면 R&D 과제 5억이라고 하면 보통 2년짜리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에 2.5억인 거잖아요, 이게. 그럼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도약은 사실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매출이 안 나오면은 저런 1년에 2.5억을 주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면 갚지 않는 자금인 건 맞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출보다 많이 주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 자기 몸보다 큰 옷을 입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얘는 많이 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매출이 없을 때. 근데 이제 좀 이때 되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이제 4대본 가입자가 있고 뭐 요런 기반이 조금 있어야 되고 초기 창업 패키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거 아직 공고는 안 나왔어요. 얘는 2번하고 3번은 이런 식으로. 자, 4번은 공고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거 초격차 예, 이렇게 보면은 공고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는 금액이 커요. 총 124개 회사고 평균 1.5억에 3년 지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억에서 6억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크고요. 해볼 만한데 AI 이게 지금 창업 10년 이내까지는 돼요. 창업 10년 이내까지는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도 제가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됐나? 3년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원천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 많이 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사업화 자금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그 규모가 이게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그 차별화가 진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사실 몇 번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창이나 이런 거는 많이 붙었는데, 아, 그건 많이 붙죠. 얘는 사실 선정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초격차 12대 기술을 보유하고, 그러니까 딱 이제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을 주기 때문에 기술 개발 자금은 아닌 거는 맞는데, 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그 회사가 좀 우수해야 돼요. 그걸 잘 드러내고, 그죠? 네,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들이 있고, 1월 23일 마감이에요. 1월 23일 마감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점이 이렇게 있죠. 제출 자체는 간단한데, 작년에도 제가 제출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출하면 되고, 이게, 여길 보면은, 글로벌 기술 대회 보유 기술의 우수성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기술 고도화 계획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수출 계획하고, 지금 보면 글로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하고 투자가 유치가 가능하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신면이지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작용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다음에 연구 조직 협력 기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보면 기업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매출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거, 요거 한번 이제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공고는 나온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근데 이제 동시 수행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이게 그런데 이거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초격차 스타트업 딥스, 글로벌 딥스, 그 다음에 뭐 펠리스, 네, 창업 중심대학, 그 다음에 이건 모르겠네요. 제품화 올인원 패키지 처음 보네요. 네,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다음에 에코 스타트업. 이 에코 스타트업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데, 맞아요. 예, 여기 지금 환경부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요것도 괜찮아요. 창업 7년이네, 기업은. 아직 공고 안 나왔고요. 특화인가만 나왔고, 예비 초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에코 스타트업이. 특화는 나왔어요. 특화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이 원래 공고가 지금쯤 나오거든요. 그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창업 5년이네, 7년이네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푸드테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요. 에코 스타트업은 이제 보시다시피 기후 에너지 환경부이기 때문에 뭐 탄소 절감이나 뭐 이런 데 이제 기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하죠. 뭐 그러면 이제 AI라고 해서 지원 못하는 건 아니고 뭐 AI로 인한 뭐 폐기물 자동 선별 뭐 이런 것들로 아이템을 짠다 그러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에코 스타트업. 이거 상당히 많이 뽑아요. 청년 식품 창업성장, 그다음에 관광 이노베, 이거 관광 벤처도 많이 했었고, 관광 벤처 많이 했었고, 스포츠 예술, 전통 문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쪽은 지원을 한 기업들이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업체를, 어쨌든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하는데, 이런 업체들은 사실 없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많이 하죠. 콘진원 거. 이제 콘텐츠 진흥원 사업들 많이 하고, 쭉 보면 그래서 요 사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창업 지원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동시 수행 불가한 창업 지원 사업 목록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게 동시 수행이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걸 보면 창업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소관 부처에서 나오는구나를 확인이 같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통해서 선생님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굉장히 좋은 화면이긴 한데요. 창업 여부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개인 사업자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법인이 있는데 이게 신청기업이 법인이에요. 신청기업이 법인인데 기존에 이제 다른 법인을 갖고 있을 때 법인 주주가 법인 주주죠. 법인 주주. 그러니까 주식은 법인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주식 주주가 법인 주주가 되는 거예요. 임원 포함해서 총에서 50%가 있거나 다른 법인의 과점 주주가 그죠? 여기에 또 50%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법인의 지분을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신설되는 법인의 지분을 대표자님이 50% 이내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창업의 요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건 생각 안 해봤는데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법인을 주식회사를 뭐 유한회사로 변경해서 이종으로 하면 창업이 되겠죠. 유한회사를 법인으로 하면 또 창업이 되겠고 사실 뭐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주식회사가 그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유한회사가 더 맞다고 봐요. 굳이 뭐 주식회사가 의미가 근데 뭐 이제 모르죠. 예, 전환사채가 들어오거나 뭐 이런 이제 최근에는 투자 많이 받으니까 기술기업은. 근데 일반적인 우리 같은 회사도 사실 주식회사긴 한데 큰 의미는 없어요. 예, 개인 사업자로 해도. 예. 자, 어쨌든 네, 요렇게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요런 거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 이런 거 이제 넘어가고요. 이것도 사실 뭐 선정되는 회사들이 좀 작년에도 있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청창사.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가 559억 원인데, 지금 청창사가 천억 원 가까이 되면, 청창사가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여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보면은 뭐 32억이니까 괜찮네요. 시제품 제작하는 거니까. 이거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네요. 신규네요, 신규. 예. 처음 봤어요. 예. 신규. 이게 요번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주지. 그죠? 이게 32억이면 사실 업체당 1억이면은 전국에 30개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좀 그러네요. 얘도 28억밖에 안 돼요. 그죠? 이러면은 선정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예상이 작아가지고. 그 에코 스타트업 정도, 아까 본 것만 해도 218억 정도 되잖아요. 해볼만 하죠. 예비 창업자 되고, 아직 본 거 안 나왔어요. 1월인데 나올 것 같아, 이제. 그죠? 그리고 39세 이하, 요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해보면, 평창사하고 초창은 선정이 좀 되는데, 이것도 경쟁이 안 높을 것 같은데 되게 높아요. 얘도 경쟁이 생각보다 높아요. 얘는 아마 창업이 5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었거든요. 이거 아직 본 거 안 나왔어요.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상시에 농식품 분야, 요거는 농식품 판로 지원 사업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뭐 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 우리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시니까 다 넘어가고요. 네. 이 콘진원이죠. 네, 콘진원 거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 많이 했었어요. 네. 22억이긴 한데, 이게 이제 콘텐츠 쪽, 산업 쪽이다 보니까 할만해요.
어, 그 관광벤처 아까 많이 했었다 그랬죠. 예, 92억짜리. 예, 92억짜리가 아니라 이제 92억 원의 예산.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런 거는? 몰라요. 2억 원. 한 명 뽑는 건가? 아, 몰라, 몰라. 이런 거는 이상한 게 있네요. 그리고, 예, 창업성장 기술개발이, 야, 7864인데, 저게 이제 계속 지원금이 있고, 신규가 있기 때문에 신규는 1,000억 원 정도고, 나머지는 계속 지원금이에요. 네, 7864. 이게 들어왔죠. AX. 75억 원.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 AI 기업들은 이게 사실 AX 자체가 일반 제조업이 하긴 어렵죠. 기술이 없으니까. 어쨌든 제조기업은 AI나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회사하고 컨소시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이제 AI 기업은 요거 이제 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컨소시엄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뭐, 음, 네. 이거 이렇게 있고 쭉 뭐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다 그냥 쭉 뭐 저기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거예요 공고문은 그러니까 요거 그냥 인터넷에 치시면 있으니까 그 궁금하신 대표님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같이 지원하는 거는 이거 하고 사실 이걸 많이 같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요. 화면 보시면 이제 강한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잠깐 안내해드리고 가면 저게 이제 창업 지원 사업하고 보이시죠? 하고 이제 강한소상공인 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보통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강한소상공인 사업은 이제 아시는 분도 겠지만 트랙 1하고 트랙 2하고 이렇게 나눠요. 그 공고문 보시면 돼요. 2하고 이제 3번에 트랙 3하고 이렇게 나눠요. 그래가지고 얘는 의식주와 관계된 아이템이고 얘는 온라인 셀러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은 그 글로벌 진출 유형 수출 계획이 있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수출 실적이 없어도 되는데 딱 사업 아이템 자체가 수출 관련된 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돼요. 이것도 물론 이거는 이제 2차에 걸쳐서 오디션도 보고 뭐 그러니까 가장 요즘에는 뭐라 그럴까 많이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과 관련된 아이템이 있다. 옛날에 막 그 맞춤형 뭐 오토 서비스 그 의류 맞춤형 뭐 이런 거 AI 접목해갖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지원하는 거고 고령 섭취하면 이제 일로 가는 거고 이제 섭식이라 그러나요? 이게 씹는 게 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면 일로 가는 거고 주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죠. 뭐 설계, 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 이런 쪽에 되는 거고 하니까 이제 연결해가지고 요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의식주. 그래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 판매에 관련된 뭐 B2C라든지 B2B는 사실 온라인 판매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B2G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B2C 기업들이 이제 이쪽 많이 하고 수출 아이템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 R&D 연구 개발할 아이템이 없는 회사들은 좀 이런 거를 하면은 사업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좀 괜찮고 연구 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연구개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 개발 꼭 실제 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경쟁 되게 치열해요. 예전에는 막 7대1, 8대인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11대1에서 15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아이템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뭐 사업의 기본이잖아요. 독창과 차별은. 우리 회사도 사실 독창성과 차별성이 있어요. 저로 인해서. 맞잖아요. 대한민국에 막 이렇게 가게해가지고 하는 뭐가 있어요. 컨설팅 회사가 없죠. 사실은. 이건 우리 회사의 그 차별성이죠. 사실은. 네. 맞잖아요. 우리 그 내부 인력도 또 뛰어나고. 그런 건 있어야죠.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은 직장으로 가야 돼요. 이 사업 접고. 왜냐면은, 그러면 계속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내수 시장이 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잠을 자지 않고
저는 1월 1일부터 4일까지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본인의 인생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러면은 그냥 그 직장 생활을 해서 승진을 해서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보내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저는 그게 더 행복한 삶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네, 전 인생이 중간에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안 그랬으면은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독창성과 차별성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안 받아줘서 하겠지만은 그럼 사실 미래는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의 계획서 안에 담겨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다시 본론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만 기술 개발은 안 해도 돼요. 다만 비즈니스적인 차별성은 있어야 되죠. 가격 경쟁력이 있든 유통망이 확보되든 그죠? 아니면 이제 팀업 저기 뭐야 협업 파트너가 좋든 막 그런 정도의 차별성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차별성 이야기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다 대부분은 모방이에요. 모방이고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메시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혁신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의 차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그래야 이제 그런 고민이 사업 계획서에 담기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자, 그럼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나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은 돈을 어디다가 쓰냐라는 건데, 아, 이제 이렇게 보면요. 다른 건 다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아직 공고 안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 이게 초기 창업 패키지인데, 이건 이제 딥테크 유형이에요. 보면은,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바로 나온 건가? 그래요. 추경 잡혀가지고, 딥테크로. 우리 기업들도 괜찮게 선정이 또 됐어요, 이거는. 이게 보면은, 재료비, 요것만 보자고요, 선생님들. 재료비,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 특허,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걸 쓰죠. 이렇게. 광고 선전비. 요거 많이 쓰고, 외주 용역비, 그 다음에 재료비, 인건비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표자분들은, 대표님들은 인건비를 못 쓰네요. 대표자의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이거는 못 쓰지만. 그래서 인건비, 그리고 이제 임대료 이런 부분들도 쓰는 데가 있어요. 요거는 일단 우리가 작성을 하고 협약할 때 다시 선정이 되면 이제 임대료부터 해갖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자금은 아니에요. 보면은 사업화를 위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업화를 위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사업 계획서를 한번 좀 볼게요. 교재라기보다는 이제 책을 제가 요번에 2025년도에 한 두 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창업 계획서 보면 이렇게 아이템 적고, 그죠? 처음에 이렇게 요약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잘 적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여기서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명칭, 범주, 개요, 필요성, 구체화 현황, 목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갔던 이제 문제인식 P. 그죠? 그 목적 적고, 필요성 적고, 근데 이제 기대 효과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 해결에 대한 게 여기 같이 적어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여기는 문제점, 여기는 기대 효과, 해결 방안까지 같이 이렇게 목적, 필요성 이렇게 해서 연관되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객 현황이라든지 요구사항 분석이 이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적는 편이고 실현 가능성에서는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냐, 어떤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냐,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적는 편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연구개발 계획서처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성장 전략.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지로 잘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 진입 전략에서 꼭 글로벌 전략을 같이 적어주는 편입니다. 반드시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운용이나 이제 추진 일정에서 투자 유치 계획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좀 포인트가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 이제 팀을 보면, 이게 이제 대표자의 학력이나 이런 거는 못 적게 돼 있어요. 땡땡 마스킹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대표님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이유나 이런 스토리라인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초기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대표님이 이런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해왔냐라는 부분을 많이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잘 작성이 돼야 되고 사실 이제 협력기관이나 이런 데 부분들은 MOU나 뭐 이런 데 이제 부침 서류에 이렇게 쫙 넣어요. 예, 그렇게 넣고 뭐 ESG는 들어가 있지만 ESG의 그 작성 내용으로 이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을 적겠죠. 예. 환경, 사회, 그다음에 거버넌스, 예, 지배구조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도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약은 사실 어디가 중요하냐면 어, 여기 엑시트 방안이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게 원래 예비 창업이나 여기는 이런 엑시트 방안이 없거든요. 근데 도약은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에서 예시로 해놓은 거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이미지가 잘 나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예, 추진 일정 이게 현실적이어야 되고 이게 1년 동안에 추진할 내용과 산출물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어, 뭐 매출 얼마 상승, 매출이면 매출, 아니면 시제품이면 시제품, 아니면은 고객 확보수면 고객 확보수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선행 연구하고 선행 연구란다. 선행 사업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금을 받아서 1년 동안 진행할 사업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거 아까 인건비 재료비 외주 쓴 거 말씀드렸고 요런 거는 이렇게 써요, 표로. 표로 쓰고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또 이런 식으로 해놓죠. 그런 식으로 해놓고요. 아까 이제 창업 기준표 예,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오늘이 그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좀 짧게 진행을 해봤고, 그래서 4일에 걸쳐서 첫 번째 날에는 디딤돌, 두 번째 날에는 공정 쪽, 세 번째 날에는 기술혁신, 네 번째 날에는 이제 초창 중심으로 한, 이런 것도 K-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준비를 해서 이번 달 중순 이후에는 제출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소통을 잘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한 6월에서 8월 정도에는 오프라인으로 그 선정된 대표님들하고 또 지원하신 대표님들 모시고 오프라인으로 또 그 간담회 내지 세미나를 좀 저기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진행하면서 같이 또, 저희랑 제휴되고 저희랑 이제 계약이 된 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기회를 가져서 또 후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더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사업도 있고 하반기에도 또 추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장을 제가 좀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